유류분 소송이나 상속재산 분할협의 소송은 이 소송 하나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변호사님들이 만약에 이 부분을 생각 안 하시고 네. 그냥 소송을 막 종용하면은 네. 국민 그러네. 입장에서는 이 안내를 그러네.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네. 삼형제가 실제로 소송을 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안 쳐놓고 이걸 설명해줬더니 네. 불화가 없어졌구나. 불화가 없고 분할협의를 작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삼형제가 삼형제가 사이좋게 분할협의. 사이좋게 분할협의. 오늘도 시작합니다. 안원용 대표 변호사 겸 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너무 재밌거든요. 네. 네. 사례들이 너무 많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제가 네. 말씀을 드리니까 네,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누구나 고민하는 주제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만약에 이분이 이제 평생에 사업을 많이 하셔가지고 뭐 집도 있겠지만 네, 상가 건물 같은 게 좀 많이 있으세요. 네. 뭐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네. 여기저기에 막. 네. 자, 이제 본인이 죽을 때 상속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네. 우리가 이제 증여는 상속보다는 조금 더 절세가 있다. 네.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을 깔고 맞습니다. 요 경우에 이 상가들을 네. 똑같은 지분율로 네. 만약에 3명의 자녀가 있다고 하면 네. 3명의 자녀에게 증여하면 네, 문제가 되지 않고 깔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어때요? 이게 삼형제한테 3분의 1씩 상가를 주면 네. 가장 공평해 보입니다. 네. 가장 공평해 보이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상가를 3분의 1씩 주면은 네. 주인이 없어요. 아, 주인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관리가 안 돼? 장남, 차남, 네. 뭐 막내딸 이렇게 네, 있어요. 네, 네. 우리 부모님은 누구라도 모시죠. 그렇죠. 상가는 음. 아무도 안 챙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상가가 있으면 임대차 관리도 내가 해야 되고요. 그렇죠. 임차인 관리도 누가 해야 되고 네. 누군가 해야 돼요. 근데 장남도 직업이 있고 차남도 직업이 있어요. 그럼 보통 누가 하냐? 직업이 없는 자녀가 일반적으로 해요. 그렇죠. 뭐 그냥 그거는 뭐 합의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냥 왜냐면 상가 같은 경우에 관리인이라고 있잖아요. 관리인이 그러니까 관리인 역할을 하는 네, 거죠. 관리인 네. 역할에 대해서 누가 어쨌든 3명이 공동 사업자지만 실제로는 누군가가 주된 어떤 관리인이 한 명이 그렇죠. 생겨요. 주 관리인이 있는 주 거죠. 관리인이 네. 일반적으로 직업이 없는 자가 보통 하시죠. 오. 근데 그 직업이 없는 자가 하던가 네. 아니면 장남의 네. 또 등장하는 게 누구? 배우자. 배우자. 장남의 배우자가 아.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 그러면 장남의 배우자가 이렇게 관리도 합니다. 예. 집도 가깝고 예. 뭐 이러면 예. 본인이 해요. 근데 사실 임대차 관리라는 거 굉장히 시간 들어가고 힘든 까다로워요. 일이에요. 까다로워요. 네. 건물 하나 뭐 6층짜리 예. 하나 있으면 임차인이 여러 명이고 막 거기다가 임차인들이 뭐 불평 불만 많아요. 월세도 안 내고 하면 또 네. 요청도 해야 되고 거기다 뭐 샌다 뭐 네. 해달라 그러면 다 그거 다 관리해주고 해야 돼요. 보수해야 되고 맞아요. 아우 힘들어요. 그 관리를 마치 제가 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아, 네. 상상만 해도 행패하네. 그쵸. 네. 근데 그게 더 사실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대신 했는데 사실 이러면 우리가 또 요청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보수. 그렇죠. 야, 내가 한 월 300 정도는 네. 급여 처리하면 안 네. 되냐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거 당연한 그쵸. 주장인데. 어쨌든 시간을 이 정도 썼으니까 그럼요. 월 네. 300 정도에 대한 급여 처리하고 네. 세무적으로도 비용으로 인정이 돼요. 예, 급여를 예, 준 예,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비용 처리하고 하니까 300 정도 보수 잡자라고 하면 음. 나머지 두 형제가 뭐라 그러냐? 에이 뭐 그거 한 달에 한 얼마나 번씩 한다고? 얼마나 한다고 300이나 보수를 잡아? 아, 그럼 그렇게 얘기해. 야, 네가 해라. 그쵸. 그러면 바로 야 그럼 네가 해. 네가 해. 그쵸. 300 주기는 아깝고 어. 자기가 하기는 귀찮고 그러니까. 이러면 주인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도 하기 싫어집니다. 어. 왜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월세를 80 받다가 100으로 올려요. 예. 그렇게 해도 누가 칭찬해 준 사람 하나 없고 그렇지. 굳이 내가 보수를 잘하고 고친 다음에 네, 막 마케팅 좀 더 잘해서 가치 있게 만들어서 가치 있게 만들어서 올려봐야 네. 남존일만 시키는 거지. 네, 임차인 좋은 사람으로 월세 잘 주는 사람으로 병원 입점시켜도 3분의 1 똑같이 시켜야 돼. 3분의 1이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도 3분의 1씩 받아요. 사실은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보수를 300을 요구하더라도 정말 많은 금액 아닌데 형제들끼리는 그거 뭐 대단한 거 한다고 다 중개사들이 대신하고 하는 건데 하면서 그 보수에 대해서 탁 쳐내버려요. 근데 상가는 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아파트는 혹시 공동 명의로 3분의 1씩 딱 주면 어떤가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주택은 사실 아시다시피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택수를 잡히게 되면 네. 취득세, 종부세, 다 그다음에 내야죠. 양도세에서도 네. 주택수가 하나가 있어버리면 그렇죠. 굉장히 불리해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택은 공동 명의로 주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왜냐면 이게 지분이 단 1%만 들어가도 주택이 들어가거든요. 맞습니다. 주택이 있으면. 주택이 있습니다.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아, 당했잖아. 그러셨어요? 예. 주택의 경우에는 이렇게 공유를 많이 안 하시는데 그럼 상가는 사실 안 좋죠. 공유를 많이 하시는데 공유로 할 때 음. 이게 잘 운영이 되면 모르겠으나 네. 사실 삼형제가 이렇게 잘 보유하다가 말씀만 나눈 것처럼 야 그냥 나누자
3분의 1씩. 네, 그냥 공유물을 분할하자, 각자 관리하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아, 상가는 하나인데? 예를 들어 건물이 하나 있다. 아, 그러면 층별로? 네, 3층이다 그러면 층별로도? 1층, 2층, 네. 3층으로 이렇게 네, 등기를 따로 할 수 있어요? 네, 뭐 이거 집합 오. 건물이라고 해서 등기를 나눌 수도 있기 때문에 3분의 1씩 해서 건물 관리, 임차인 관리 서로 지금 안 하려고 각각 하니까 알아서. 이게 자기 거가 돼야 사실은 그럼요, 또 열심히 관리를 해요. 하거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각자 단독 소유로 하자라고 하면서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또 나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제일 바람직하네,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만 네. 이게 또 소송이라는 거는 네. 하다 보면은 네. 사실은 1층 갖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아, 그렇지. 3층은 당연히 세가 싸. 1층이랑 2층이랑 3층은 그러네. 이 임차료가 달라요. 참 어렵다. 누구든 1층을 갖고 장남이 싶어요. 1층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욕먹겠죠? 장남이셔서 또 이게 장남인 거 어떻게 알았어? 아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1층. 층을 나누는 것도 힘들고요. 애매하네. 또 건물을 3개를 3분의 1씩 갖고 계셨어요. 차라리 그러면은 네. 3층 건물이다 할지라도 1층을 3분의 1, 2층을 3분의 1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그게 아까 계정을 갖고 있던 거잖아요. 저희가 3분의 1씩 갖고 아니,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분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공동 건물을 관리하는 네, 거니까 네. 거기를 왜 호수별로 나누는 것처럼 네. 각각 나누는 거지. 각각 세대로. 이제 호실로 나누면 다행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개의 층을 3분의 1씩 들고 있어 버리면 주인이 없는 상황은 그러니까 똑같아요. 호실로 나누는 건 상관없는데 네. 하나로 통으로 임대를 줄 수밖에 없는 크기의 평수라면 네. 안 된다 이거고. 그렇죠. 아. 이게 단독 소유냐 공유냐는 결국 내가 음. 주인 의식을 갖고 있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로 연결되다 보니까 그러네. 제가 볼 때는 단독으로 각각 네. 갖고 있는 게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아. 드십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상가가 하나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네. 상가가 좀 몇 개 있다라고 하면 네. 그냥 증여를 자녀들에게 하나씩 네. 따로 이렇게 증여를 하는 게 네. 그죠? 한 상가당 한 자녀에게 하나씩 네. 여유가 된다면 네. 이렇게 증여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겠네요. 가장 바람직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내가 허리가 끊어지겠네. 그쵸. 쉽지 않은데 3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나씩 줄 거 아니야. 네, 제가 또 경험했던 케이스에선 예.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네. 부모님이 자산이라는 게 다 갖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계속 그럼요. 소득을 버시면서 자산을 네. 부모님도 증식해가 읽어 나가는 거지. 읽어 나가고 예.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장남이랑 차남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네네네. 그래서 장남이 결혼을 2006년에 했습니다. 2006년에 결혼을 할 때 아파트를 하나 해줬어요. 부모님이 6억짜리 아파트를 해줬어요. 그러고서 2015년에 예. 차남이 또 결혼을 합니다. 오. 차남이 결혼을 할 때 이제 부모님이 또 열심히 돈을 버셔서 네. 8억짜리 아파트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차남 아파트를 예. 더 비싼 거 해주신 것 같죠? 왜냐면은 장남은 아니, 물가 6억짜리 상승률이 있잖아. 있죠. 네. 그러면 사실은 부모님 입장은 네. 아 내가 그래도 차남 8억짜리 아파트 했었으니까 똑같은 거 해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차남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차남이 2006년에 사줬던 6억짜리 아파트가 2015년에 15억이 됐어요. 15억. 그러면 차남 입장에선 형한테 2배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 15억짜리 아파트를 해줬다. 그러니까 8억인데 15억이니까 곱하기 2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 입장에선 나는 6억짜리랑 8억짜리에서 똑같이 해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차남 입장에선 형은 서운하네. 15억짜리 아파트를 해주고 네. 자기는 8억짜리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죠. 이제 사실은 지금은 차남이 이제 별 네. 얘기는 안 하는데 이게 나중에 그러면은 그 경우에 네. 진짜 궁금한 거. 네. 부모님 만약에 돌아가시고 나잖아요. 네. 그럼 이건 미리 증여를 한 거 아닙니까? 네. 살아생전에 네. 돌아가시고 나서 네. 혹시 그 아파트 2채를 가지고 네. 차남이 소송할 수 있습니까? 소송할 수 있습니다. 끊임이 없네 이게. 끊임이 없어요. 이게 아니 받았으면 끝이지 무슨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이게 그걸 가지고 참 치사하게. 속상한데 저희가 와. 이게 세법에서 10년이란 숫자가 등장하다 보니까 대박이다. 사람들이 10년 지나면 소송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요건 소송을 하는 기간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제가 말한 평생? 기간, 네, 평생에 대한 증여가 다 들어갑니다. 이거 우리 방송 잘해야 되는 게 네, 이거 몰랐던 분들 불화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 부모님 돌아가신 지 한참 됐고 네, 형제간에 우애도 있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 이런 분들도 이 방송 듣고 네. 뭐야? 할 수 있다고 이럴 수 있죠. 네, 나 이거 조심스럽다 약간. 근데 어쨌거나 정리를 해줘야지. 해주자요. 네. 자, 일단 우리가 상속이 개시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를
가산해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이거는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를 네. 왜 더하냐? 네. 돌아가시기 직전에 상속세율을 낮추려고 네. 미리미리 증여를 나눠버리면, 네. 즉 돌아가시기 전에 1년 전에 100억 중에 99억을 증여해버려요. 그러면 돌아가신 날 1억밖에 없으니까 1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꼼수를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10년까지 10년 전에 증여까지 네. 다 그 더해서 이해됐어요.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그 이해됐어. 이해됐죠? 근데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10년 전에 증여를 했을 때 네. 증여할 때 가액은 6억인데 네, 현재 지금 가액이 15억이야. 15억이다. 15억. 그러면 15억으로 더하는 거냐 6억으로 더하는 거냐 중요하거든요. 6억으로 더합니다. 그러니까 증여를 미리미리 할 때의 장점은 상속세에 가산이 되더라도 15억 현재 시가가 아니라 증여했을 때 당시의 시가로 6억으로 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세법적으로 유리하다는 건데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상속세에 대한 얘기인 거고 네. 자 이제 형제들 간에 형제끼리의 소송을 한다라고 네. 하면은 자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네. 해서 유류분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증여받은 건 6억이지만 네. 지금 현재 15억이다. 네. 그러면 제가 증여받은 건 15억으로 해서 그럼 15억하고 8억을 더해서 맞아요. 23억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어떤 그 유류분에 대한 구체적인 상속분을 더하는 거고요. 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간에서는 네. 세법에선 10년이었잖아요. 네. 10년이 아니라 상속세가 아니라 이 유류분 소송에서는 네. 기간에 제한이 없이 무제한이에요? 생전 증여, 상속인들 간의 증여는 생전 증여 전체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화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졸하지만 와. 손자들 유학자금, 결혼할 때 자금 다 나오는 거야 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졸한 유류분 소송 싸움이 되고 자 소송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걱정해야 될 게 또 뭐가 등장하냐면요. 예. 국세청에서 예. 이 판결문을 보면은 예. 뭐가 등장하냐. 본인들도 몰랐던 생전 증여들이 이 판결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안 냈잖아. 증여세 안 낸 것들이 있다면 저희가 증여세에 대해서는 제척 기간이 또 15년이거든요. 상속세와 관계없이. 그러면 15년 돌아가신 날로부터 정확히 말하면 제척 기간 15년 이내의 증여들은 네. 증여세를 또 다 부과할 수 있는 거고 신고 안 한 그게 것들 돌아가신 날부터예요? 아니면은 증여한 날부터예요? 증여한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15년 전 아 지금부터 15년 그래야 전까지. 과세를 할 수 있어요. 제척 기간이 15년이라서 15년이 최장이구나. 지금 과세하려고 하는데 15년 전 증여한 것들에 대해서 신고 안 된 것들은 증여세를 매길 수 있는데 무서운 게 뭐냐? 네. 무신고 가산세가 20%고요. 아. 저희가 세금을 그때 냈어야 됐는데 안 냈잖아요. 네. 그러면 이자 상당에게 또 불이익을 주거든요. 네. 그게 연 10%였는데 네. 지금은 8%로 낮아졌거든요. 예. 그러면 그냥 심플하게 10%라고 생각하고 네. 13년 전이다. 그러면 본세 낼 증여세에다가 130%의 가산세가 붙어버립니다. 거기다가 무신고 가산세 20% 하면 그냥 150%가 가산세예요. 그러면 낼 세금이 만약에 한 5천만 원이었다. 네네. 그러면 150% 네. 7,500만 원이 가산세로 붙어버리는 거죠. 아. 그러면 납부할 세액이 1억 2천이 가산되고 여기에 또 하나 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10년 이내는 상속세에서 가산된다 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증여가 만약에 10년 이내였다면 네. 상속세를 할 때 또 더해졌어야 돼요. 그러면 상속세에서도 얹어져 가지고 혹시나 세율 구간 자체가 또 얹어지면 예. 더 많은 상속세가 또 추가로 추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류분 소송이나 상속재산 분할협의 소송은 이 소송 하나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추가적인 증여나 뭐가 상속에 많네. 그때 처리 안 해놓으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님들이 만약에 이 부분을 생각 안 하시고 네. 그냥 소송을 막 종용하면은 네. 사실은 납세자, 국민 그러네. 입장에서는 그러네. 예상하지 못한 이 안내를 그러네.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저는 사실 아니 근데 마지막으로 네. 너무 좋은 정보를 주셨다. 네. 예. 형제끼리 네. 야 우리 폭망해. 네 하면 안 돼. 맞아요. 야 계산해봐.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참자 우리. 네. 제가 원용아, 실제 원용아 참자. 전 누나랑 사이좋게 제가 실제 케이스인데 삼형제가 실제로 소송을 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앉혀놓고 이걸 다 설명해줬더니 네, 불화가 없어졌구나. 불화가 없고 분할협의를 작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삼형제가 삼형제가 사이좋게 분할협의. 사이좋게 분할협의 여기서 얘기 들으면서 네. 제가 냉철한 질문 하나 갑니다. 네, 제가 알기로 네, 직계 존속이라고 해야 되나? 네, 부모 자식 간에 네. 5억인가 6억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10년인가 기간 안에. 네. 그죠? 네, 배우자가 배우자가 아닌가요? 네, 아, 부모 자식까지 아니구나. 아니고요.
부모자식가는 5천만 원인가요? 5천만 원입니다. 벗어나네. 나 지금 그 생각했거든 순간. 뭐 주시려고 했어요? 예를 들면 네. 그 6억짜리를 네. 하나 샀잖아요. 큰아들은 네. 자꾸 큰아들한테 마음이 간다. 아, 그러니까 네. 생각엔 네. 6억짜리였으니까 10년이 지났으면 네. 그 줄 수 있는 어떤 증여의 한도였기 때문에 네. 괜찮지 않을까라는 예단짐을 하려고 했더니 배우자네. 네. 나름 그래도 생각은 깊었죠? 괜찮았습니다. 어... 근데 또 고려하셔야 될 게 뭐냐면 네. 그냥 배우자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 그럼 6억까지에 대한 증여를 했으니까 증여세 안 낼 수 있죠. 그렇죠. 지금은 안 냈어요. 예. 근데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3년 뒤에 돌아가셨다.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가 돼요. 상속에서 네. 6억은 가산됩니다. 아, 그리고 원래는 증여세를 냈다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6억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낸 증여세를 빼주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낸 증여세 없죠. 없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상속 재산에 더해지기만 해서 네. 상속세가 늘어나는 효과는 그대로 생겨버리니까 그러네. 실제로는 미리 줘서 재산 평가액을 낮췄다라는 효과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세금에 있어서는 절세한 게 아니네. 그렇죠. 이게 예. 6억만큼을 활용했다라고 그러네.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10년 이상 더 살 수 있다 할 때 배우자에게도 증여하는 그렇죠. 걸로.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네. 아, 깔끔하다. 여러 가지 세법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절세는 어떻게 되는지 또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눈탱이를 맞는 경우는 없는지 네. 이런 경우들을 사례를 들어서 꼼꼼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